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신화 속 생물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은 그들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오늘은 그중 10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실제로 신화적인 생물을 봤다면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이 채널을 처음 사용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10. 사이노세팔루스 또는 자칼이라고 불리는 신화적인 이 생물은 개 머리를 가진 인간으로 묘사됩니다. 이름 그대로 개 머리를 의미하죠. 이 생물에 대한 이야기는 고대 이집트, 인도, 그리스, 중국 및 유럽과 같은 다양한 문화권에 존재합니다. 다른 문화권에서 때때로 다르게 묘사되는 다른 신화 속 생물과 달리 자칼은 놀랍게도 항상 같은 방식으로 묘사된다고 합니다. 일부 민담에 따르면 자칼 종족 전체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돌고 있는 또 다른 전설은 리키아의 성 크리스토퍼라는 거룩한 사람에 관한 것인데, 그는 여행자들이 위험한 강을 건너도록 도왔고 자칼의 땅에서 왔다고 합니다. 9. 저지데블은 민속에 따르면 뉴저지 남부와 필라델피아 근처에 살았던 신화적인 생물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말이나 염소 같은 머리, 박쥐, 뿔, 작은 발톱, 발굽, 꼬리를 닮은 날개를 가진 두 다리로 걷는 캥거루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 생물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전설 중 하나는 19세기에 뉴저지주 파인베런스에 살았던 제인이라는 여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는 12명의 자녀를 두었고 13번째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좌절감에 자신의 아이를 저주하고 악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정상적인 아이를 낳았는데 얼마 안가 그 아이는 짐승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1909년 몇몇 신문은 사람들이 저지데블과 수백 번의 만남을 가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정체불명의 생물에게 공격을 받았다고 말하기까지 했죠. 8. 고대 신화에 따르면 록은 지구상에 존재했던 가장 큰 새입니다. 그는 너무 커서 그림자로 땅을 덮었고 날개로 사이클론과 같은 바람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신화에 따르면 그는 독수리와 비슷했지만 훨씬 크고 강하다고 합니다. 록은 비밀 보물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그의 날개 너비는 15m이며 때때로 아기 코끼리를 집어들고 먹는다고 했죠. 그는 인간을 집어 새끼에게 주기 위해 둥지로 데려왔다고도 합니다. 록은 많은 아랍 동화와 선원 이야기에 등장하죠. 중세의 가장 위대한 무슬림 여행자인 이븐 바투바조차도 항해 중 하나에서 중국해 상공을 맴도는 거대한 생물을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명한 아랍 이야기 모음집 천일야화는 록과 항해사 신바트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7. 뱀파이어는 아마 신화 속 생물 중 가장 고전적일 것입니다. 그들은 브램 스토커의 유명 소설 드라큘라 이후 더욱 인기를 얻었죠. 그러나 그 이전에도 뱀파이어는 오랫동안 전 세계 사람들을 공포에 밀어넣었습니다.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 뱀파이어의 이름은 다르게 불립니다. 알바니아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시트리가라고 불립니다. 그리스에서 뱀파이어는 브리쿨라카스로 알려져 있으며 햇빛에 약하기 때문에 밤에 사냥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가장 잔인한 특징은 뾰족한 송곳니를 사용하여 희생자의 피를 먹는다는 사실입니다. 전염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들은 질병으로 인해 희생된다고 합니다. 뱀파이어는 분명 수백 년 전에 살았다고 알려졌지만 실제 뱀파이어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면 매우 놀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일은 없습니다. 사실 자신을 뱀파이어로 생각하고 피로 살려고 노력하는 커뮤니티가 있는 정도이죠. 6. 버닙은 호주 신화에 나오는 생물입니다. 늪, 개울, 강바닥, 물 웅덩이에 숨어 있다고 하며 개 같은 얼굴, 악어 같은 머리, 말 같은 꼬리, 바다 코끼리 같은 엄니, 오리 같은 부리를 가진 생물로 묘사됩니다. 이름은 악령을 의미하는 웬바웬바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버닙에 대한 이야기는 종종 아이들에게 그 생물이 숨어 있다고 알려진 늪과 같은 물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기 위해 들려줍니다. 그들은 또한 물의 수위를 조절하고 포효로 희생자를 마비시키며 사람들이 노예가 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1840년에서 1850년 사이에 빅토리아, 뉴사우스웨일즈, 남호주에서 버닙의 목격이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버닙이 단지 호주를 배회하던 매우 큰 생물임이 틀림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5. 켄타우로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생물로 반은 사람이고 반은 말로 묘사됩니다. 그들은 머리와 몸통만 인간이고 나머지는 말입니다. 신화에 따르면 켄타우로스는 헤라와의 관계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켄타우로스는 테살리아의 울창한 숲에 거주했죠. 켄타우로스의 묘사는 그리스 조각과 다른 작품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존재했다는 것은 결코 입증되지 않았지만 그리스인들은 이것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마도 야생마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우스의 아들로 알려진 헤라클레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한때 켄타우로스를 죽였다고 합니다. 켄타우로스가 존재했다고 믿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4. 추파카브라는 희생자의 피를 빨아들인다는 점에서 뱀파이어와 비슷합니다. 이름은 염소 빨판을 의미하는 추파와 카브라라는 두 개의 스페인어 단어에서 유래됐습니다. 추파카브라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가 돌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작은 곰이나 개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추파카브라는 1995년 푸에르토리코에서 염소와 양과 같은 농장 동물이 사라졌을 때 처음 보고되었습니다. 일부 목격자들은 추파카브라가 똑바로 설 수 있고 빨간 눈을 가진 캥거루처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외계인일지도 모른다고 말했죠. 푸에르토리코에서 목격된 후 추파카브라는 칠레, 메인, 러시아, 필리핀과 같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도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3. 고블린은 요정의 반대편으로 묘사되는 신화 속 생물입니다. 아름답고 무해한 요정과 달리 고블린은 실제로 매우 불쾌하게 생겼죠. 그들은 일반적으로 말썽꾸러기로 알려져 있지만 모든 문화권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홉고블린이라고 불리는 영문학에서는 친근한 생물로 묘사되죠.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사이의 국경지대에서 레드캡 고블린으로 알려진 그들은 모자를 인간의 피로 물들인다고 믿어집니다. 텐구라고 불리는 일본 전설의 고블린은 노인과 새의 형태를 취하는 사악한 생물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도깨비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 자연의 신이나 영혼에 가깝습니다. 고블린이 실제로 존재했느냐는 질문에는 중세의 드워프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대답이 자주 나옵니다. 2. 벤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신화 속 생물입니다. 아일랜드 전설에서 벤시는 누군가가 죽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는 비명 지르는 생물로 간주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벤시가 창백한 얼굴을 가진 여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때에는 빨간 눈을 가진 검은 옷을 입은 늙은 여자이죠. 역사가들은 벤시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가 여성들이 죽은 사람들을 위해 애도 노래를 부르는 전통이 있었던 8세기로 거슬러 온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 술을 바쳤다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모든 가정에는 누군가가 죽을 때 가족들에게 경고하는 벤시가 있다고 합니다. 1. 웬디고는 미국과 캐나다의 인디언에게 인간보다 몇 배나 큰 거인으로 묘사됩니다. 웬디고는 희생자의 살을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아마 많은 영화에서 사용되는 가장 유명한 신화 속 생물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겨울, 추위, 굶주림과 관련된 악령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깊은 숲 어딘가에 숨어 있다고 믿습니다. 인터넷에는 웬디고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있는 여러 비디오가 있죠. 전설에 따르면 공기 중 불쾌한 냄새가 나고 갑자기 오한을 느낄 때 웬디고가 근처에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화 속 생물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동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동영상을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